보수 통합론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말은 많이 나오는데 뭐가 잘 안 된다,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꽤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황교안,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3원칙 받으려고 하다가 친박 반발에 스톱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보수통합론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친박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보시죠. 일부 강성 의원 탈당을 거론하면서 유승민한테 안방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반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원칙 이게 받으려다 멈췄다는 거죠. 자, 황교안 대표 어제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 대표죠. 35분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 외엔 대안 없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황교안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역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네요.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거는 없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이 통합 과정에서 무엇이 큰 문제가 될까?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을 딱 큰 제목으로 뽑았어요. 유승민 3원칙 수용 보류한 황교안. 친박계 반발로 하루 만에 무산됐다. 그런데 이 아랫부분입니다. 이게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뭔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구 문제가 정리가 되는데 지금 새 보수당의 현역은 8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지역구 7곳이 이미 한국당에서 털을 잡고 있는 분들과 겹친다는 겁니다. 항상 이 뭔가 합당을 할 때는 이 부분, 특히 선거 앞두고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 논의 들어가도 공천 등 곳곳에 아함초가 있어서 만만치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수의 이름을 걸고 창당한 당이 그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유파, 자유민주 진영이 한 번 더 힘을 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의원님과 한동안 이제 같은 당에 있었었는데 참 많이 돌고 돌아서 또 이 자리에 같이 앉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같은 당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같은 당에 있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신 것 같습니다. 보수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목소리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한국당도 그렇고 새로운 보수당도 그렇고 보수 개혁의 일로 매진하면 반드시 한 길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한봉 변호사. 지금 사실 보수 통합, 뭐 때로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당과 최근에 창당한 새 보수당이 통합할 거죠. 이게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그 양쪽에서 각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미리 좀 적어왔습니다. 그 얘기들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계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강과 양재천이 합쳐지면 한강이 되는 거지 왜 새 이름을 붙이느냐. 그러니까 한국당, 새보수당이 해쳐 모여서 새로운 당을 만들자. 그게 통합의 방법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강과 양재천 만나면 한강 되는 거지 왜 이름을 바꾸자. 이런 반발이 친박계 내에서 있다 그러고요. 반면에요. 새보수당 내에서는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차가 가고 있는데 VIP석 다 차지해놓고는 우리 보고 거기 올라타라고? 자리도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둘 다 있어요. 변홍범 변호사. 이거 잘 되겠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라든가 아니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예. 다 통합에 대해서는 큰 언론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그 3원칙을 받으려다 약간 좀 보류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원칙을 받고 가야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고 가야 된다.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한국당의 그 보수의 모습 또는 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보수의 모습이 바뀌어서 개혁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가 큰 집이고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을 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한강이고 어디가 양재천인지 이거 따질 때 아니라는 그걸 겁니까,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견을 제시하는 국민들은 그에 합당한 보수가 제대로 세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주도권을 새 보수당이냐 아니면 한국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보수가 사람 좀 바꿔서 제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3원칙을 받고 큰 틀에서 통합
통합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치게 오히려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야말로 국민들이 예. 원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하고 가서라도 이제 좀 큰 집을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로 통합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고 새 집을 짓자 말자 그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으로 가고 예.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기득권이라든가 지분 싸움하면서 하는 것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총선은 필패죠.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지금 변환법무사랑 그 3원칙을 받고 통합 논의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3원칙 중에는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받게 된다면요. 새 보수당과는 뭔가 논의가 되겠죠. 그런데 보수 대통합의 또 다른 세력이 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이제 그와 관련 계통의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럼 여기는 굉장한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 보수의 통합이 예. 지금 추구하는 지향점이 선거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아. 국가를 어떻게 예. 지향점으로 갖고 갈 건가 그런 얘기를 해서 보수 통합이 돼야죠.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 이견이 다른데 예. 통합하면 무슨 시너지가 나는지 저는 진짜 뭐 대안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거만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왜 합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 황교안 대표는 11월 달부터 세 차례나 통합추진위원회 한다 그랬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보수가 모여서 예. 지금 뭐 반문 연대의 세력을 세우는 거 외에는 국민 눈앞에 지금 비치는 게 없거든요. 예.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를 보수 진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가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돼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치고받고요.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저기 최영호 고문님 말씀드니까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고요. 선거 예. 끝난 다음에 통합하시라 이거예요. 그럼 저는. 각자 선거를 치르라는 소리예요? 네. 아니 그래서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지. 지금 또 이러한 분열을 만들어서 보수를 점점 더 갈갈이 찢기는 그런 행동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벼랑보 변호사의 지금 얘기와 최영호 고문 얘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지금 3원칙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뭔가 합해야 된다. 최영호 고문님은 이럴 바에 각자 선거 치르고 그 이후에 논의해라. 이 얘기입니다. 정광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통합이라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돼서 총선을 치렀을 경우에는 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공히 인정을 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변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 3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니까 외연 확장이라는 예. 것이지. 근데 그 대목에서 이제 새 집을 짓자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 TK 의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기싸움이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공천에 예. 대한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앞서 얘기하셨습니다. 한강과 양재천을 비유를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대당 통합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역할과 지분을 줄 것이냐 아니면 예. 흡수 형태로 할 것이냐.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TK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내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공천 받으면 되는데 예. 그런 모험 위험을 왜 감수하느냐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설득하고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을 갖고 의지를 갖고 끌고 예. 가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떠밀려서 가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자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어제도 많은 언론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3원칙을 받아들일 입장을 낼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저 밤에 또 예. 뭐 여러 의원들과 얘기하면서 예. 바뀌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갈 것인지 예. 아니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통합의 어떤 사실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비대위가 됐든 통합 추진체가 됐든 해가지고 끌고 나갈 것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것이 안 된다. 글쎄요, 뭐 방금 이제 최고원 말씀하셨지만 뭐 나중에 총선 끝나고서는 예. 어떤 같이 합칠 공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거 끝나면 더 아쉬움이 없어갖고 그냥 또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가 그거는? 의원들이 배지를 예. 달고 뭉쳐 있어야지만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과연 그게 될 것이냐. 예.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 내지는 또 예. 보수에서도 굉장히 절박성을 느끼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시기의 문제인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풀어갈지 이 점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화면에 그 3원칙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의원이 뭐 한참 됐습니다. 이 3원칙을 받아들여야지만 한국당과 통합 논의할 수 있다는데 이 보시죠. 일단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이거 매듭 짓자. 이거 인정하고 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이쪽 세력은 이거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통합을 하더라도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보수 소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요. 개혁 보수로 가자. 자, 이거는 뭐 좋은 말입니다. 개혁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집을 짓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새누리당, 한국당 내 친박계에서는요. 우리가 한강인데 왜 양재천이 끼어드는데 왜 강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 그대로 가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새 보수당 내에서는 VIP에서 좀 물러나야 우리가 올라타든가 말든가 자유도 없는데 우리 보고 왜 올라타라냐. 이렇게 또 맞서고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